그럼 지방에 있는 무용단이라든가 음악 또는 연극단이 그 극장을 빌려면 엄청난 돈입니다. 그래서 그런 것은 싼 값으로 빌려서 젊은이들에게 마음껏 하게끔 놀게 할 텐데, 기껏해야 소극장에서 이 대극장에서 연극을 하는 부산, 대구, 광주, 인천 정도, 나머지는 없어요. 없어요. 그러니까 이것은 일껏 좋은 극장을 만들어 놓고 활용을 못하고 또 그것이 이제 관리를 잘못하기 때문에 혜택이 안 옵니다. 그러니까 주민들에도 혜택이 오고. 그럼 어떻게 하느냐? 서울서 있는 뭐 극단이라든가 데려다가 이제 뭐지 흥행을 시키는데 또 흥행을 하는 내용이 우리가 유익하다만 말하지만 그 제대로 예술성이 있는 것은 안 오고 말짱 장사 속인 뭐 악극이다 뭐다 이런 것만 데려다니까 값은 올려놓고 이건 우습죠. 그러니까 저는 뭐 일본 뒤에 전 정권 때도 얘기했는데 그 관리 자체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겁니다. 그래서 그 극장을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돼요. 예술가들에게 돌려줘야 돼요. 거기에서 뭐 돈을 남겨준다. 그러니까 시장 경제 원리에 있어서 뭐 어쩌고저쩌는데 예술을 시장 경제 원리로 그 붙박이를 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죠. 같은 맥락입니다. 좀 뭐 듣는 사람이 따갑게 느낄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인 문제니까요. 현재 지금 전국에 한 4, 50개 대학에서 뭐 그야말로 급조된 방송연예과니 뭐 연극영화과니 하는 학과를 신설해가지고 1년에 2,500여 명의 소위 말하는 예비 연예인을 양산하고 있습니다. 이 문제를 뭐 쉽게 보려면 또 쉽게 볼 수도 있는데 또 좀 심각한 눈으로 보자면 이것도 이상한 현상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요. 이상하는 게 잘못된 거죠. 잘못된 거죠. 네, 잘못된 뭔 거니. 나는 뭐 대학에도 조금 관계받지만은 대학 설치할 때는 대학 설치 기준 요령이 있어요. 가령 연극영화과를 만든다 그러면 연극영화과가 필요로 한 시설이 있어야 돼요.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뭐 카메라도 있어야 하고 촬영소 있어야 하고 또는 현상실도 있어야 하고 연습. 그 시설이 없는데도 학교가 생겼어요. 그 당시에 누구 뭐 지금 교육부입니까? 도장 찍었으니까 됐을 겁니까? 그런 관해서 이 학교에서 연극영화과를 만드는데 어디 가보자. 시설이 제대로 돼 있으면 허가를 내줘야 할 텐데 없이 했다는 얘기. 또 두 번째는 그 대학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문제예요. 근데 대학에서 우리가 보니 가르칠 수 없다는 어폐가 있고 별로 그 수준 미달인데 그 사람들이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는가? 그거 안 되거든요. 또 세 번째는 요즘 그런 데 온 사람들이 80%나 90%는 연기자 지망생이에요. 그 연기자도 TV 타렌트 지망생, 영화나. 나머지 정말로 극작가 되겠다, 연출가 되겠다, 무슨 무대 배우가 되겠다는 사람은 극소수예요. 그러니까 요즘 세상이 이렇게 얄팍하게 돌아가니까 그렇게 통해서 뭐 타렌트나 돼볼까 하는 사람들이지 그건 진짜 예술에 눈뜬 사람들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난 저런 것을 더 산화 제한을 해서 엄격히 가르친 그래서 정선된 사람이 나와야 이 땅에 연극에 입어야지 지금처럼 2년에 배워서 무엇을 배웁니까? 10년은 배워야지. 그러니까 10년이 길다고 한 사람 전부터 오지 말라 이게요. 그래서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. 그러니까 일종의 그 고급 룸팩만 양사하는 거예요. 이제 더 속되게 얘기하면 대학에서는 장사속이고. 맞습니다. 그 선생님께서는 뭐 워낙 여행을 좋아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행을 뭐 국내 여행도 국내 여행이겠지만 외국 여행도 많이 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선생님 쭉 다녀보신 중에서 문화예술 어떤 현장에서 감동받았을 때도 많았을 것 같은데 한번 우리 문화풍토에 조금 빗대어서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. 좋은데. 첫째는 극장이죠. 우리나라 지금 뭐 그동안에 정부가 많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투자도 하고 시책도 했지만 우리 공연예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극장의 문제입니다. 지금 서울 시내만 해도 뭐 국립극장, 예술의 전당, 세종문화회관 큼지막 있지만 그 큼직한 극장을 우리들이 빌리기는 너무 비싸요. 국립극장 이런 거 하더라도 대관료가 내가 알기로는 하루 쓰는데 1,000만 원이 넘어요. 그럼 그런 못 하거든요.
그런데 내가 78년인가 그 당시 그저 사회주의 구조가 무너지지 않은 상태 예. 그 국가인 불가리아를 예, 다녔었어요. 불가리아. 그래서 ITI 회의에서 갔었는데 불가리아의 수도가 소피아. 예. 그 당시 인구가 100만이었어요. 예. 아마 서울이 그때 900만 예. 정도 됐을 겁니다. 그 가봤더니 인구 100만의 소피아에 예. 전문 극단이 13개가 있어요. 예. 전문 극단은 뭐냐? 연극 전문 극단은 오페라, 예. 뮤지컬, 예. 청소년, 예. 인형극, 예. 무용. 그 부분에 전문적으로 한 극단이 13개예요. 야, 그러면 그 당시에 서울에는 뭐가 있었냐? 이걸 했을 때 우리가 문화 정책을 할 때는 요즘도 뭐 현금 뿌려서 뭐도 지원하고 하는데 그 좋긴 좋지만 그런 시기는 지났다는 건 난 오래전부터 갈파했고 내가 진흥원 있을 때도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사람에게 투자를 해야 돼요. 그리고 그런 문화예술도 영속성이 있는 또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에 투자를 해야지 그냥 일회용으로 일회용 반창고식으로 이렇게 한 지원법은 안 된다. 뭐 근자도 뭐 그런 게 많이 논란이 되고 특히 무용계에서도 많은 예고 연기되는데 돈을 뿌림으로써 그것이 진흥책을 잘했다고 착각하지 말라 이거죠. 선생님은 참 열심히 참 성실히 살아온 걸로 아는데 그래도 후회 같은 게 혹시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. 후회 많죠. 많아요. 그럼 난 내 인생 보면 모든 게 해놓고 다 돌아보고 후회하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였으니까. 뭐 남녀 사랑부터 내 작품부터 아유 왜 작품 저거밖에 못 썼나 이 다음에 다시 써야지. 난 한 번도 객석에 앉아서 내 작품이 상영됐을 때 아 기분 좋다 느껴본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. 늘 불만스러워요. 사실 우리는 모자란 존재죠. 죽을 때까지 그냥 평생 교육이란 게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는 이거죠. 그럼 선생님 이제 남은 계획, 소망 같은 거?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나는 뭐 죽을 때까지 작품 쓰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쓰다가 만 거 저것을 작품으로 한번 완성시켜봐야겠다는 게 지금도 꽤나 많이 있어요. 많이 있어요. 이제 그것도 다 써야겠고 그리고 또 이제 지금까지 창작 희곡집을 7권 냈거든요. 지난 희수 때까지 해서 7권 했으니까 이제 전집이 사실 한 10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뭐 금년 이제 말이면 제가 80이 되니까 그 8천 기념으로 전집도 내야겠고 또 가능하다면 또 못 가본 외국 땅 내가 지금 아프리카는 못 가봤거든요. 그래요. 아프리카하고 이 터키, 터키. 이스탄불. 거기도 한번 가봤어요. 뭐 이북은 다 가봤으니까 좋고 이제 그러다가 조용히 평화롭게 이사를 해야죠. 선생님 뭐 예술계의 큰 어른으로 우리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 남겨주십시오. 우리는 요즘 이제 문화예술을 보면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다 그러거든요. 뭐 지금까지 뭐 정치, 경제 이것이 유지했는데 이제는 문화의 시대가 열린다고 해서 대단히 좋은 얘기라고 생각하면서도 난 문화라는 것은 그 특별히 오직 나무에 열려있는 열매를 따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살고 있는 게 문화예요. 그러니까 그것은 알게 모르게 오랜 세월을 이렇게 참 도도에 흘러내린 강처럼 지나간 그 집체가 문화일진데 지금까지 우리는 밥 먹고 살기 귀찮아서 그저 우선 먹기는 꽃감이 잘 다는 식으로 했는데 사실은 가난해도 문화는 있는 겁니다. 우리가 그런 줄 알았어요. 문화가 특별한 게 아니고 문화는 일부 사람들 것이 아닌 우리들 평범한 서민들이 살고 있는 이것이 값지게 되어진 것 자체가 문화일진데 문화에 대한 관심이랄까 이런 게 있어야죠. 그러니까 가난하더라도 주말에는 식구들끼리 뭐 연극도 보고 오페라도 보고 무용도 보고 도서관에도 가고 뭐 이렇게 해서 가난하지만은 봄비 내리는 꽃밭처럼 촉촉하게 그렇게 사는 삶 이것이 행복이 아닌가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본격적으로 문화를 논하기 전에
먼저 우리는 부끄러운 우리들의 자화상부터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이른바 우리나라 성매매 산업의 규모가 연간 24조 원에 달하고 그 규모는 우리나라 농림업 총 생산액과 맞먹는다고 했습니다.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.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우리 문화관광부의 1년 예산이 기껏 1조 원에 불과합니다. 이상으로 김영무가 만나는 문화인 시간을 마감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